딱딱딱 정리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롱키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하는 미용사의 기술을 완성하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용사라는 직업의 특징은 기술, 서비스, 트렌드, 홍보, 자기관리 등 다재다능한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기술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을 성장시키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시그니처 만들기, 두 번째가 미용, 교육, 찾아 듣기, 그리고 연습 시간 정하기, 멘토 찾기, 이론 공부하기 등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미용업의 특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용업의 특징은 다음 성공하는 미용실 편에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용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기술이고 그 다음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근데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용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조금 해외를 다니면서 미용실도 찾아가 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만큼 미용을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미용의 기술이 이미 보편적으로 상향평준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미용실 정말 많죠. 뭐 프랜차이즈, 개인 살롱, 뭐 각 층에 2-3개씩 정말 늘어나다 못해 포화 상태인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기술만 가지고 성공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지난번에 미용은 기술직 플러스 서비스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플러스 서비스가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서비스라는 게 정말 범위가 너무 넓고 강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미용사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미용실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렇게 2가지 파트를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미용사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성공하는 미용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식상한가요? 그래도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서비스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서비스를 받는 주체는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지 서비스지,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고객이 서비스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친절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좋다고 느낀 거,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를 고객에게 주면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 그 착각입니다. 기계적인 친절이나 아니면 내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건 그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좋은 서비스의 첫 단계는 바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셋을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강조하는 거,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마인드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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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인간은 말로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표정 또는 느낌, 제스처, 이런 걸 복합적으로 받고 감동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용사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저렇게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직업이잖아요. 우린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혹시 그 페르소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평소에 일하는 나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나, 또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내가 다 다릅니다.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으면 우린 너무 많은 감정을 사용해야 하고 감정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꼭 좋은 서비스를 하는 마인드를 갖춘 페르소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페르소나는 바로 감사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미용실과 미용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나를 믿고 시간을 비우고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믿고 예약해주신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최고의 머리를 해드리겠다는 이 마인드셋, 이 하나만 있으면 서비스의 절반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고객에게 최고의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질문하는 나입니다. 제가 이걸 좀 짧게 줄이고 싶었는데 이걸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 위에 자막 달아두니까, 두 번째 페르소나, 고객에게 최고의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나, 이런 페르소나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미용실을 다니는 편인데 가끔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기계적으로 본인이 배운 공식을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느낌? 이러면 전문성과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만족도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 동생들, 제 친구들, 형, 누나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의 모발, 또 두상, 또 가능하다면 피부톤까지 이렇게 파악하고 질문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디자인을 추천하는 나, 프로페셔널한 나라는 페르소나를 장착하셔야 합니다. 만약 너무 바쁘고 힘든 날이 있다면 그냥 한번 체크만이라도
한번 질문만이라도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그래야지 고객들은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느끼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페르소나만 완성을 해도 여기 서비스 왜 이래? 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서비스의 60, 70%는 이미 만족도를 얻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만 하면 좀 어려우시잖아요.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딱딱 정리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제가 음식점 갈 때나 미용실 갈 때나 그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처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배움 인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처음과 끝이 좋으니 기억이 더 잘 남고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밝게 인사하기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볼까요? 고객님이 딱 오셨을 때 고객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최고의 인생머리 해드릴게요. 이쪽에 얼른 앉으세요. 그리고 끝나고 배움하면서 오늘 머리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혹시 집에 가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먼 길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리뷰 꼭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시작과 끝에 인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고객님이 느끼는 그 서비스의 질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작과 끝에 인사만 잘해도 거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진표 만들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문성과 신뢰도를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하는 질문을 만들고 익숙해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문진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과 대화를 해서 이전 시술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오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어디 우리가 먹었던 약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잖아요. 그게 미용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서비스의 그 전문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진표의 간단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 고객님 이전에 어떤 시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고객님들이 시술한 걸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시술한 걸 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몇 번 더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펌 하셨을까요? 혹시 어떤 약재로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면 어느 미용실에서 하셨어요? 탈색을 몇 번 하셨나요?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모발도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2단계는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죠. 고객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또는 고객님 혹시 하고 싶은 머리 사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진들 아니면 고객님께 물어봐서 원하는 스타일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디테일한 게 좋겠죠? 왜냐? 옆머리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뒷머리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짧게요, 길게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라던가 길이라던가 체크하지 않으면 고객님은 괜찮아요 하고 집에서 리뷰를 안 좋게 남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스타일과 기장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님만이 가지고 있는 두상이라던가 아니면 모발의 특징이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여기 두상이 이렇게 뽀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옆머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짧게 그냥 바리깡으로 미는 순간 옆머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이상해지죠. 이런 거는 미용사분들이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객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남성분들 미용실 가서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물어봐야 합니다. 고객님 혹시 옆머리라던가 두상에 조금 특징이 있으신가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시술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고객님이 그래도 내 머리 망치기 싫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받았었던 이 문진 정보를 가지고 고객님께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면 신뢰도와 전문성은 올리면서 서비스 만족도도 확 올라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과정인데 바쁘다 보니 아니면 좀 어색하다 보니 고객님들께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다녀봐도. 그렇기 때문에 꼭 문진표 만드세요. 마지막은 스몰 토크 준비하기입니다. 수많은 고객님의 타입을 다 맞추기는 힘들죠. 하지만 몇 가지 타입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스몰 토크를 미리 준비한다면 조금 더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여자, 아이 이 정도만 일단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멘트들을 미리 조금 준비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분이 오셨다? 남들이 다 가봤을 것 같은 곳,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니면 여행 좋아하세요? 이번에 이 드라마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꺼낼 수가 있죠. 또 여성이다. 그러면 혹시 화장품 어디 거 쓰세요? 아니면 트리트먼트는 어디 거 쓰세요? 이렇게 짧은 질문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경험이 많이 쌓이고 시술에 여유가 있으면 고객님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질문도 하고 여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아직 좀 이렇게 고객님과 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내향적이어서 고객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주세요. 질문했고 고객님이 단답으로 대답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 갔는데 어디가 좋으세요? 어느 곳 가보셨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부분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서비스를 받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단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더 기뻐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리고 고객님이 얘기가 별로 없으시고 말수가 별로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 디자인 괜찮으세요? 이 정도 기장 괜찮으세요? 이 정도만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 주시면 됩니다. 스몰 토크 준비하세요. 자, 오늘은 성공하는 미용사에게 필요한 서비스 마인드셋 2가지 페르소나와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공하는 미용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발요.